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전세난 때문에 세입자들의 고충이 유난히 심한 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4.1 대책, 8.28 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KB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 모셔서 올해 부동산 뉴스 탑10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10대 뉴스 중에 첫 번째로 전세 푸어. 이게 이제 과거에 하우스 푸어, 집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걸 이제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데 올해는 전세입자들이 이제 어려웠던 그렇습니다. 그런 해였군요. 전세 푸어. 그렇습니다. 뭐 하우스보도 물론 그게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 여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세푸들의 비명 이렇게 해도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하자면 이제 집이 있는 사람보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주간 단위로 보면은 68주째 오르면서 신기록을 지금 갱신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이고 11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올 들어 한 8.1% 정도 올랐는데 지난해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많은 겁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하우스 푸어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되는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전세 값이 이제 많이 오르니까 그 돈을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많이 상환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채의 총량은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올려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돌려야 될 돈인데 다만 은행에 내는 것은 유이자죠. 근데 예.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빚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이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부채가 유이자에서 이제 무이자로 바뀌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자가 경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세입자는 고스란히 그걸 떠났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가계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예. 게 결국 무주택 세입자로 이제 이렇게 기착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음 2위로는 로또 모기지 선풍을 꼽았습니다.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얘기죠? 그렇습니다. 올해 히트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거 어떤 겁니까? 일종의 이제 예. 그 초저금리, 그러니까 1%대 초저금리로 이제 대출을 장기간 해주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원래 정부가 이제 그 은행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세 대출이 지금 워낙 싸게 대출이 많이 나갔어요 그동안에. 예. 뭐 최저 연한 3.9% 이 정도까지 낮은 이제 저금리 대출이 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집을 안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싼 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까 집을 사라.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출을 이렇게 싸게 해주는 건데 예. 지난 시범 사업 때 굉장히 히트를 쳤지요. 예. 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수도권에서 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주로 3, 40대들이 신혼부부들이 주로 많이 이걸 신청을 한 거로 이렇게 됐는데 보통 전세 구조자가 한 80% 정도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 평균 빌려간 금액은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인기를 끄니까 이걸 이제 15,000 가구까지 지금 확대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게 전세난을 잡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조금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세 번째는 이제 분양시장 북적. 뭐 그만큼 이제 모델하우스에 사람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워낙 이제 그 분양시장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올해 어지간한 이제 뭐 아파트 분양 현장들은 다 뭐 계약률이 높고 또 청약률이 높고 그런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예. 심지어 뭐 수백 대일까지도 나왔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장 살 집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분양시장은 일반 매매시장이 좋아지고 난 뒤에 후행적으로 좋아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중개업소에는 사람이 안 오고 이런 모델하우스에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이런 그러군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바로 양도세 마취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계약을 하면은 5년 동안 양도세 면제라는 혜택이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쪽으로 계속해서 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반짝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마취효과가 사라지면은 내년에는 아마 주로 인기 지역이라든지 분양가가 아주 싼 지역을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올해처럼 인기를 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 또 대구 경북 지역이죠. 이른바 TK 지역 아파트값 급등이 또 이슈가 됐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원래 대구 경북 지역은 건설사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뭐 주인을 찾기가 어려웠던 이런 네. 측면이 있었는데 올 들어서 지금 전국에서 이제 구 단위로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10위 랭킹을 이제 모아봤는데요. 예. 모두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10곳 모두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구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13.9% 올랐고, 뭐 경산이라든지 대구 달성군 북구 역시 한 13% 정도 이상 올랐고요. 네. 그리고 포항 남구가 이제 10위인데 한 7.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간 공급 두절에 따른 자연스러운 회복세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투기적 수요가 올랐다면 전세값이 별로 안 올랐겠죠. 예. 근데 대구 북구 같은 경우 보면은 전세 가격만 하더라도 한 13% 정도 올라서 전반적으로 수급 불균형에 의한 어떤 회복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네. 이게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5위에 행복주택 표류. 뭐 잘 안 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이제 공공임대주택 이름이 이제 행복주택이거든요. 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한 7개 지역에 대해서 이미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 보니까 좀 앞으로 좀 난항이 예상이 되고요. 예. 특히나 지금 뭐 예산 부족 문제라든지 건축비 부분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6위 살펴보겠습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는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이 수직 증축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층수를 뭐 2개층에서 3개층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 동안에는 옆으로만 넓혔죠. 네, 예. 수평적인. 그렇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대수도 종전에는 한 10%만 늘렸는데 이제 15%까지 늘리게 되면은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좀 더 이제 사업성이 좀 좋아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모델링이 앞으로 재건축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3계층까지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은 사업의 성공의 관건은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결정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건축비라는 것도 똑같은 거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 3.3제곱미터당 한 1,600만 원에서 한 1,800만 원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한 32평짜리 기준으로 한 5억이 넘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뭐 강남이나 뭐 분당이나 일부 지역만 좀 수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지역이 좀 제한이 되겠네요. 아무래도요. 그렇습니다. 네. 예. 환상, 지나친 환상은 뭐 갖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 부동산 시장 10제 뉴스의 7위에는 용인수지의 반란, 8위에는 전세부자 유행어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 뭐 전세난과 관련된 얘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수지의 시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지가 대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가수 수지하고 네. 용인 수지. 원래 용인 수지는 대형 아파트가 몰려 있는데 주로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 장소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전세값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전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바로 용인 수지입니다. 네. 거의 16% 가까이 올랐는데요. 1위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전세값이 많이 올랐느냐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거의 하우스푸어가 널려 있으니까 집 사기를 좀 두려워하고 전세를 눌러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몰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4만 명 가까이가 몰렸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세값이 싸니까 또 거리도 또 가까우니까 용인 수지로 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세부자 뭐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강북에서 3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뭐 강남에 1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들. 근데 나는 취득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고 다 내는데 전세 부자들은 아무것도 안 낸다. 네.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은행 이자만큼 또 이자를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내는 거겠죠. 네.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세무 단계 당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고가 전세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거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다 돼서 9위 취득세 연구이나 10위 한류 바람탄 호텔 투자 인기. 네. 여기 이런 뭐 짧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취득세는 영구 인하가 되었고요. 네. 근데 그 효과는 아마 2, 3개월 정도 거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한류 바람을 탈고 숙박시설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숙박시설은 약간 텀세 산업입니다.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환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좀 더 투자할 때는 신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전망은 다다음 주 정도에 또 한번 해주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